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어제 우리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금통위에서 이주열 총재가 최근에 원화 강세가 그닥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과연 원화는 지금 비싼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어제 환율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0.2원 하락한 1146.9원에 마감을 하였는데요. 보시면 장 초반에는 주가 하락, 강달러 반영하면서 50원 부근까지 상승을 하긴 했었는데 이후에는 위안화도 강세로 전환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금통위에서의 총재 발언 탓인지 총재 발언 나오면서 여기에 중심에 매도세가 집중이 되면서 장중에 42.5원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후에는 그 기재 차관이 최근 원화 강세가 좀 가파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일종의 구두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발언을 한 데다가 우리 주가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환율이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원화 자산에 대한 매도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도를 하였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우리 채권 매입세가 주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국고채를 230억 원 순 회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면 밤사이에 주가는 하락했는데 달러 지수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8%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8% 하락을 했는데 통화시장을 보시면은 달러 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고 어떤 통화가 많이 올랐는지를 보면 파운드, EU하고 EU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브렉시트 관련한 뭔가 답이 나올까 이런 기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파운드가 강세를 보였고 여기에 위한 환율도 일단 비교적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흥통화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었고요. 주식시장을 보면은 혼조입니다. 미국 주가도 빠지긴 했지만 일부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는 바이든 트레이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시장에서의 바이든 당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또 일부 신흥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나온 뉴스를 보시면 일단 추가 부양책 기대는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전에 어제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문우신 재무장관이 논의를 하고 나서 대선 전에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그 리포트들을 보면 해외 리포트들을 보면 대선 전에 뭔가 합의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진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하는 기관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대선이 끝나고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추가 부양책을 할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가 시장을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코로나19 확산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섰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5천 명을 넘어서면서 메르켈 총리가 뭔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17일부터 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4, 5월과 같은 그런 봉쇄는 그런 큰 봉쇄는 없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미국 PPI는 괜찮게 나왔었고 또 여는 관계자들의 발언도 어저께 부의장을 비롯해서 많이 있었는데 내용들을 좀 보면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재정 부양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 통화 완화를 통해서 지지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회의 때 그 반대표가 2명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인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가 어제 연은이 실질 금리를 너무 낮게 오래 유지할 위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연준에서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그 이주열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최근 환율 하락 흐름에 대해 일단 최근 환율 하락이 코로나 재확산 진정으로 위안화 원화 디커플링이 해소된 것이며 또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효 환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고 또
또 환율의 수출 영향력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는 비싸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면요. 사실 저희 이제 고객들 만나보면, 그러니까 수출업체들, 뭐 수입업체들,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저희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어쨌든 우리가 봐왔던 레벨에서 높은지 낮은지에 일단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월간 차트인데요. 60개월, 120개월, 200개월 이평선. 그러니까 결국 60개월 이평선은 지난 5년간의 평균 환율이라고 보시면 1148원. 120개월 이평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환율이라고 보면 1125원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200개월 이평선,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아니지만 한 9년 정도의 평균 환율은 1106원.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평균 환율이 1125원이고, 어쨌든 그 과거 봤던 레벨에 비해서 지금 레벨이 낮진 않잖아요. 지금 한 1550원 부근이니까 지난 10년 평균, 그리고 또 1100원 요 레벨에 비해서는 일단은 지금이 그때보다 높기 때문에 그다지 수출업체들도 아직은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은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총재님이 실질 실효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BIS에서 제공하는 실질 실효 환율, 근데 대만과 한국과 중국의 수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달러원 환율 얘기를 하면 환율이 오르면 통화 가치가 낮아지고 내려가면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잖아요. 이 실질 실효 환율 같은 경우는 오를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내릴수록 가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 실효 환율이 무엇이냐? 일단 두 가지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주요 교역국, 그러니까 뭐 우리 수출하고 수입 비중 봤을 때 비중이 많은 나라의 상대 가치를 조금 높게 이제 그 비중을 높이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 교역국하고 하나는 뭐냐?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컨셉은 어느 나라에서든 똑같은 물건을 샀을 때 가격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인즉 물가가 높은 나라 같은 경우는 통화 가치가 낮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다 같이 저물가이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저물가를 상당 기간 오래 유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물가가 낮기 때문에 일본의 통화 가치는 높아야 된다. 그래서 그 BIS 기준으로 하면은 엔화는 거의 항상 그러니까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저평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BIS 추이를 보시면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19년 한 뭐 중반 이후, 그러니까 18년 중반 이후로 계속 실질 실효 환율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가치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대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뭐 작년 중반 이후로는 만만하게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낮아졌다. 위안화 블록 통화들의 군에서는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지난 10년 평균의 실질 실효 환율과 비교해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평균보다 실질 실효 가치 환율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꽤 높아진 상황,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 10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없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총재님이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이제 교역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 환율 경쟁력보다는 상품 경쟁력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그런 타임이기 때문에 환율은 이제 뭐 수출 경쟁력하고는 연관성은 낮고요. 물론 기업의 실적을 계산할 때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과거에 비해 영향력은 작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공교롭게도 오전에 하는 총재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 이제 막 환율이 42원까지 빠지니까 기재부 차관이 너무 부담스럽다, 최근 하락 속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당국이 뭐 어제 실제로 속도 개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발언만으로도 환율이 꽤 많이 올랐는데요. 그럼 당국이 여기서 공격적으로 개입을 할 거냐? 사실은 속도 조절은 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미국 눈치 보느라고 지금 공격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분기마다 우리 개입
그러니까 외환시장 개입액을 미국의 세계에 이제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 이후를 보시면 거의 매수 개입을 한 그런 분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환율 조작국 지정하는 그런 수준에 비하면, 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개입할 여지는 있긴 하지만 당국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 환율이 좀 상승 트렌드를 보였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개입이 더 많을 수 있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 눈치 보느라고 트렌드에 벗어나는 강력한 개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빠졌고요. 전반적인 위험 선호가 약화됐고, 또 어제 기재처관이 발언하면서 당국 경계감도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시도는 제한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위안화가 당국이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트레이드,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 기대가 높아지면서 좋은 통화들로 일단은 원화와 위안화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은 일단은 환율 반등을 상당히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40원대 중후반 중심의 등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환 전문가라서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김강래 연구원이 유가 전망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교역이 많은 나라가 중국, 그 다음에 아세안, 미국, 유럽이니까 실제 실효 환율에는 교역 국가의 환율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트렌드는 강세 트렌드가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6.5 위안을 다음 지지선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단 속도에 대한 부담도 중국도 느끼고 있거든요. 위안화 강세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담. 그래서 속도 조절을 조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원화 강세 배경은 장중에 위안화가 같이 이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환율 따라가는 것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10월 이후에,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이후에 시장에서 대부분 원화랑 위안화는 바이든 당선의 수혜를 받을 통화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될 때마다 소위 역외라고 부르는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원화 강세 베팅에 조금 나서고 있는 측면이고요. 특히나 이제 9월 이후에 수급적으로 보면 굉장히 여유가 생겼습니다. 9월 무역 흑자는 거의 90억 불, 2년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 2조 원 선박 수출했고, 또 계절적으로도 10월도 무역 흑자가 적게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수급이 여유가 있는 가운데 또 베팅하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원화 강세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어제는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이제 같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매년 수주가 나올 거다 하면서 아니다, LNG 관련한 게 나올 거다 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약화됐는데요. 작년을 복귀해 보면 작년 10월에 막 계속 수주가 안 되다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분위기가 호전되니까 10월에 5조 원 수주가 됐고, 11월에도 꽤 수주가 됐습니다. 올해도 공교롭게도 10월 들어서면서 2조 원 수주가 됐거든요. 남은 프로젝트가 프랑스 모잠비크 LNG 관련한 수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이 입찰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 그 정도 큰 프로젝트는 남아 있고, 혹시나 이제 어쨌든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조금 더 수주가 나올 가능성도 일단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을 좀 여유 있게 해주게 될 것 같고요. 미국채는 제가 담당자는 아닌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10년 금리가 지금 0.6, 0.7, 그러니까 거의 실효한, 거의 그냥 더 내려갈 수 없는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채를 투자하시려면, 그러니까 미국채가
금리가 이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투자가 될 수는 있는데 다만 대부분 미국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달러에 베팅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뭔가 상황이 불확실하고 안 좋을 것 같아서 환율이 오를 것 같을 때 미국채에 투자하시는 그런 이제 그 경향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여러모로 상황 봐서는 미국채 투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투자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내일은 3프로TV에서 뵙도록 하고요. 다음 월요일에는 김강래 연구원의 원유 그 유튜브 방송이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